안녕하십니까.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7장 절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우주론은 현 물리학 지식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근본 원인이 어미 블랙홀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 우주가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 우리 우주의 수직 방향으로 어미 블랙홀이 존재한다. 이것이 본 우주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주에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성, 여기 좌표계가 여기가 0,0,0,0 여기가 절대 중심이고 그 중심을 이 절대 중심을 중심으로 우리 우주가 펼쳐져 있다. 본 우주론의 핵심은 그림을 정확히 잘 그려보자. 그림이 왜 그려지는가? 어미 블랙홀이 여기에 존재를 하니까 중심에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절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어미 블랙홀이 절대 중심이니까 이제 절대 시공간하고 절대 좌표가 도시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미 블랙홀의 자기장 회전 속도가 빛의 속도이다. 네, 여기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고 여러 번 설명한 그림 이렇게 공간이 어미 블랙홀이 여기에 있고 공간이 이렇게 양자화가 됐다는 것이죠. 양자화된 공간. 이쪽 방향으로는 연속의 세계,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양자화된 세계가 어미 블랙홀을 중심으로 이 수직 방향, 이 양자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양자화된 공간을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어미 블랙홀의 그 자기장, 이 자기장이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고 그 자기장이 빛의 속도로 우리 세계를 이렇게 공간을 따라 흐른다. 그래서 어미 블랙홀의 자기장 속도 이거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겠죠. 이것이 빛의 속도이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왜 상수인가? 이거는 자석도 자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석 자기장 회전 속도를 그 모양이나 뭐 자력의 세기 등등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과연 자석의 자기장 회전 속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다양한 실험, 다양한 관측, 측정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절대 시공간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어미 블랙홀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이니까 결국 구체니까 이거 뭐 2차 원의 방정식은 이거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r의 제곱. 그다음 9의 방정식. 어미 블랙홀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4차원의 세상인 거죠. x축, y축, g축이 우리 세상에 펼쳐져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더 a축이라는 이것이 9의 방정식이고 이게 r의 제곱이죠. 이 r이라는 게 이건데 이것이 중력하고 시간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 이만큼이 이제 이게 푹 들어갔습니다. 행성이 어미 블랙홀 방향으로 푹 들어간 거죠. 공간이 휘었다. 공간이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 휘는 건 근본적으로 중력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중력의 길이. 그 다음에 그 중력에 의해 가지고 시간이 또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의 길이. 이것이 혹시 상수 아니냐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럼 중력이 0이다. 중력이 0이다 그러면 시간이 리미트, 그 최대 시간이 되겠고, 이게 다 시간에 관련된 텀이죠. 중력이 무한대다라고 한다면, 중력이 무한대라면 이거 푹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0이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중력이 무한대면 시간이 흐르지 않고, 그 중력이 0이면 시간이 최대로 흘러가고, 이것은, 그래서 이 두 개의 합, 이것과 이것의 길이의 합은 컨스탄트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결국 우리는 A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좌표계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은 이거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할 때는 이것이 혹시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한번 제안을 해보고 그래서 절대 시공간 방정식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를 절대 시공간은 결국 블랙홀이 만들고 우리 우주는 구체이다. 나의 공간 수축과 시간 팽창 이거지. 나를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성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나 자신도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미 블랙홀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건 A1 중력, A2 중력, A3 중력. 중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면 클수록 어미 블랙홀과 이제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뭐 우주선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우주선이 되겠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우주선이 A1 중력에 있을 때는 뭐 길이가 이만큼 되어 보인다는 거죠.
그럼 A2 중력에 있을 때는 그대로 공간이 축소가 되니까 우주선 자체도 이렇게 축소가 된다. 역시 A3 있을 때는 축소가 된다. 즉 절대적으로 중력이 증가할수록 중력이 이렇게 하면 증가하는 거죠. 중력이 증가할수록 그 나의 공간은 수축되게 된다. 그럼 나의 시간은 여기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 빛의 속도죠. 이게 A1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빛이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2에서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빛의 속도는 무조건 일정하니까 상수니까 A3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주황색의 길이는. 근데 물체의 길이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빛은 분명 이만큼 갔는데 나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것이 시간 팽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의 공간 수축되고 나의 시간도 팽창이 되고 이거는 중력이 증가할수록 반대로 중력이 이제 줄어들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줄어들면은 반대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이거는 이제 중력 멈춰 있는 것이고 이번에 속도를 우주선 여기에 있다. 우주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을 했습니다. 가속을 하면 가속을 하면은 어미 블랙홀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 가속을 하면 중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되니까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속을 했고 등속 운동을 하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것도 역시 뭐 이거 가속력을 크게 했다. 이렇게 가고 이제 속도가 크다. 결국 똑같은 현상이다. 결국 중력으로 해석하나 멈춰 있는 거죠. 이거 중력 레벨이 다른 거고요. 가속을 내가 가속을 하는 현상하고 똑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중력 및 가속에 대해서는 제9장에서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력이 도대체 뭔지, 관성 질량, 뭐 등가 원리 등등. 이번에는 너의 시간 팽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나죠, 나. 이거 너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이 팽창된다. 이거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휘었다. 이렇게 휘었고, 뭐 당연히 이쪽으로 휘었으니까 어미 블랙홀은 여기에 있게 되겠습니다. 어미 블랙홀 방향으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이제 중력 레벨에 이렇게 멈춰 있을 때 분명 A하고 B는 같다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휘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즉 나의 좌표계는 XYZ 좌표계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 A 좌표계가 추가가 된다는 거죠. 즉 나는 이게 A죠. A는 XYZ로 보게 되는 것이고 B는 B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된다는 거죠. 즉 이게 A라는 사람은 XYZ 좌표계 이렇게 눈에 보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은 B가 A를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역시 B는 B의 좌표계 이렇게. 왜냐면 XYZ니까 이게 XYZ 좌표계 즉 A가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거 A 이쪽 방향을 우리가 인식을 못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A는 분명 B가 여기 있어 여기. 분명 B가 여기에 있는데 이제 B가 빛을 쏩니다. 빛을 쏘면 빛은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그대로 직진한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빛은. 근데 분명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A는 그러니까 A가 생각할 때는 이거죠. 거리가 이렇게 이 거리밖에 없는데 실제 빛은 이렇게 온다는 건데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리면 요만큼 조금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뭔가 이상한 빛이 생각보다 늦게 도착한다. 시간 지연이 발생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A가 B를 바라볼 때도 시간 지연이 되는 건데 그럼 B가 A를 바라볼 때 B는 분명 B가 A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B의 생각에는 여기에 있으니까 B가 생각할 때는 요만큼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있으니까 역시 빛은 이만큼 이렇게 간다는 거죠. 빛은.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요만큼의 그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한다. 즉 A가 B를 바라보든 B가 A를 바라보든 똑같은 수식이죠. 요만큼
요만큼 똑같이 시간이 지연된다. 근데 이렇게 그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또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즉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델타 A 얼마만큼 푹 들어갔는가, 이만큼 푹 들어간 거죠. 이 길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길이를 여전히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게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인데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이 도대체 뭐냐,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얘가 무조건 시간 팽창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A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여기 가운데 여기에 있을 때 뭐 역시 마찬가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렇게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있을 때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휘었는데 여기서는 직선이죠. 그래서 A가 B를 바라보든 A는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고 B는 A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빛이 이렇게 가든 하여튼 요 길이는 똑같으니까 결국 결국 이거나 같은 그림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도 중력 우물에 있고 B도 중력 우물에 있습니다. 둘 다 중력이 존재하는 곳에 있으면 이제 A가 B를 바라보면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근데 실제 빛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 길이. 그럼 B도 마찬가지겠죠. B가 A를 바라보면 여기에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거를 대칭을 시키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의 편의, 부호를 반대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또 성립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극심하게 중력, 뭐 거의 블랙홀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큰 중력 우물에 둘 다 빠졌다. 분명 A하고 B는 가까이 있어요. 분명 나 옆에 있다는 거죠. 분명 나 옆에 있는데 빛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엄청 걸리는, 분명 가까이에 있는데, 그래서 시간 지연 여기는 엄청 크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속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력이 아니라, 중력은 똑같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움직인다. 중력은 똑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려가죠. 달려가면 A라는 사람이 이걸 봅니다. 이거 보면은 뭐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상대성 이론. 근데 B라는 사람이 막 달려가는데 A가 가까이에 있다. 그러면 이제 B의 중력에 이끌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행성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 A2는 여기 행성의 중력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A1은 이제 충분히 멀다라고 하면 중력이 없는 것이고, 즉 마찬가지 속도가 중력을 유발하는 겁니다. 속도가 있으면, 즉 멈춰 있으면 여기죠. B라는 사람이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으면 똑같죠. 같은 XYZ 좌표계에 있는 건데 B라는 사람이 속도를 가지고 이제 가속을 하죠. 가속을 하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속을 하고 이렇게 중력이 중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즉 B라는 사람이 움직이면, 속도를 가지면 중력 우물이 발생을 한다. 결국 이 논리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중력이나 속도를 가지면 중력 우물이 발생을 한다는 거나 동일하다. 동일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그래서 다 마찬가지. 즉 여기서는 이제 그 B라는 사람이 A를 향해서 갈 때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면 이렇게 뛰어가는데 상대적으로 A가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A하고 B가 가까워지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다음 B라는 사람이 이제 멀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멀어지면은 이와 같이 될 것이고, 뭐 결국 동일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왜 B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속도를 가면 이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막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결국 이거는 또 A도 움직인다는 거죠. A도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B도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요거는 A는 뭐 거의 빛의 절반 속도로 가고 있고 B도 빛의 절반 속도로 가고 있고, 해석은 똑같다. 결국 중력이나 뭐 속도나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왜 그 이유는 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게 R이 상수라는 거죠. R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담으로 생명체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면 그 생명체의 에너지 소비는 증가한다.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가 우주 여행을 하면 우주 여행한 쌍둥이는 젊게 보인다.
지구에 있는 사람은 늙는다는 거죠. 빨리 늙는다는 거죠. 빨리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늙어가는데 우주 여행을 하면은 늙어가는 속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렇게 우주 여행을 했습니다. 우주 여행을 하면은 강력한 뭐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 정도 우주 여행을 해야 되겠죠. 비가 아주 크게. 그럼 비는 엄청난 중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중력을 받으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움직이기 엄청 힘들다는 거죠. 즉 이렇게 생명체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면 분명 B라는 사람은 느리게 가는데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분명 느리게 갑니다. 그런데 생명체의 에너지가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중력을 이겨야 하니까 늙으니 분명 시간은 적게 갔는데 이제 폭삭 늙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체가 빛의 속도로 간다면 모든 것은 파동성이 된다. 뭐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우주선이 간다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정을 그 우주선이 과연 빛의 속도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멈춰 있다고 하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전자예요. 이게 전자가 이 정도 있는데 이런 크기인데 중력만 다른 거죠. 중력 레벨에.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 크기가 될 거고 전자는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일단 입자입니다. 이게 전자는 입자이다. 멈춰 있으면. 근데 내가 직진을 하게 되면 속도가 이제 빠르게 직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풀어진다는 거죠, 이게 전자가 똘똘똘똘 말려 있어야 되는데 전자가 말려 있는 전자가 풀어지게 된다. 즉 파동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직 거의 뭐 빛의 속도로 갔다고.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갔다. 그럼 거기에 있는 모든 입자들, 알갱이들이 이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왜 펼쳐지느냐? 여러 번 제가 설명했듯이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똘똘똘 말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똘똘똘 말려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얘가 이렇게 자기장이 빛의 속도로 휩쓸고 지나가는 거죠. 빛의 속도로 휩쓸고 지나가니까 얘를 똘똘똘 말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빛의 속도로 막 휩쓸고 지나가니까. 그런데 내가 이 빛의 속도로 휩쓸고 지나가는데 이거죠. 이거 빛의 속도로 휩쓸고 지나가니까 이게 빛의 속도로 휩쓸고 지나가니까 계속 똘똘똘똘 마는데 아니 나도 빛의 속도로 가고 얘도 빛의 속도로 가고 그러면은 말 수가 없죠. 이게 파동성으로 바뀔 거다. 즉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은 파동성이 돼가지고 이게 과연 그게 우주선 맞는가 의문이 듭니다. 즉 핵심은 그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간다. 뭐 쌍둥이 패러독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해 줘야 할 게 훨씬 더 많이 있다. 그것이 이제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줘야 할 게 많이 있는 거죠. 단순히 빛의 속도로 간다. 시간이 지연이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막들이 막 생긴다. 만유인력 법칙은 절대성이 맞는가? 만유인력 법칙은 뭐 절대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XY, Z 세상으로 볼 때만 그렇다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 만유인력 법칙이 절대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만유인력 법칙은 행성과 행성이 서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절대성이라고 한다면 행성 한 개만 있어야지 절대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야지 절대죠, 이게. 이게 있어야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건데 왜 두 개냐는 겁니다, 이게. 의문이. 이거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존재해야 만유인력 법칙이 성립을 하는. 물론 이제 여기 뭐 기준점을 하나 설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준이 있죠.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상대인데 이건 절대성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상대방이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 절대성이 아닌 거죠. 즉 어미 블랙홀이 절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유인력 법칙에다가 A축을 추가해라. 그 A축 중심에는 어미 블랙홀이 있고 어미 블랙홀에 의해 가지고 R이 컨스탄트 상수가 되는 휘말려 굴곡져 양자화된 공간. 이거는 앞에서 이렇게 휘말려 굴곡져 가지고 이거 컨티뉴어스 세계, 이거 양자의 세계. 공간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제안을 해보며 공간 분명 이제 어미 블랙홀이 없다. 그럼 공간이 막 수십억 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근데 어미 블랙홀이 있으면 일단 어미 블랙홀이 공간 자체도 당겨버리니까 당기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양자화가 이렇게 꼬불꼬불 하게 될 거냐? 아니면 사건의 지평선
어미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 있겠죠. 이제 거기는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고 그 밑으로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양자화가 될 거예요. 아까 그 선수건이 양자화를 봤듯이. 아니면 어미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 있고 어미 블랙홀의 사건의 반지평선이 있고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반지평선. 이거 우리의 세계가 여기라는 거죠. 우리의 세계는 아톰 두께 하나밖에 안 되는, 물론 이제 XYZ는 엄청 크죠. 이렇게 엄청 큰데 그 두께,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의 두께는 이것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사건의 지평선 수십억 광년, 사건의 반지평선 수십억 광년. 아까 그 선수건은 이러한 개념이죠. 선수건이 그 휘말린 거는. 근데 이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E는 mc의 제곱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는 mc의 제곱, 그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했다는 거죠. 바뀌어졌다. 과연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보자. 이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변화되었다고 하면은 그 변화되는 중간 과정을 그림이 도시되는가? 그림이 도시가 안 된다는 거죠. 질량이 어떻게 에너지로 바뀝니까? 질량이 쪼개지고 거의 뭐 무한대로 쪼개져야 에너지로 짠하고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이 안 그려진다. 그다음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게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럼 뭐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건 반엔트로피 과정이냐? 이게 좀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역시 앞에 수학은 맞다는 겁니다. 수학은 E는 mc의 제곱. 이건 정확히 맞습니다. 왜 E는 mc의 제곱이냐? 굴리니까 누가 이게 빛의 속도 자기장이 얘를 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속도는 c죠. 하여튼 m이라는 게 질량이 있고 c로 굴립니다. c로 굴리는데 이거는 c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mc의 제곱이 되는 거죠. 원래 2분의 1 mv의 제곱이지 않겠습니까? 2분의 1 m 2분의 1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결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mc의 제곱 맞다. mc의 제곱이 맞는데 그림이 안 그려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인가? 이건 맞죠, 일단. 왜?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둘 다 성립합니다. 그걸 둘 다 성립하는 걸 합하면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거죠. 일단 맞다, 이건. 수학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설명이 질량이 에너지로 변했다. 질량이 에너지로 변했다. 질량이 우리 차원을 탈출했다는 거죠. 이것이 뭐 질량이라고 치면은 이것이 이제 질량이다. 질량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었다는 거지. 우리 차원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질량이 우리 차원을 이렇게 탈출하면은 이제 이거 사라진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탈출할 때 에너지를 공간을 뚫는 것이고 그 탈출할 때 에너지가 나온다.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질량이 우리 차원을 탈출을 했고 우리 차원을 탈출하는 동시에 그 진공 에너지 공간이죠. 양자화된 공간에서 에너지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공 에너지이다. 결국 E는 mc의 제곱이라는 겁니다. 이게 수학이 맞으면 정확히 계산은 정확히 맞다. E는 mc의 제곱이다. 에너지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뭐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100% 가치 있는 건데 역시 진공 에너지도 100% 가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것보다 낮은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고 태양 에너지보다 낮은 게 화석 에너지, 화석 에너지보다 낮은 게 열 에너지. 이것이 에너지의 가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공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자. 근데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장치를 만든다면.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화석 에너지나 뭐 이런 열 에너지를 투입해서 진공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등가성하고 방향성. 이거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 등가성 아니겠습니까? 양방향성. 이게 진짜로 질량이 에너지로 변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등엔트로피 과정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 세계는 등엔트로피가 아니라 방향성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즉 에너지 레벨이 이렇다는 거죠.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 방향성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뭐냐? 사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듯이 이게 우리 세계죠. 이게 우리 우주이고, 연속 XYZ는 연속이고 A, B, C는 양자화된, 이거는 양자역학의 세계이고, 이건 뉴턴 혹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계이고, 이쪽으로 간다는, 이쪽으로. 즉 양자화가, 공간이 양자화가 된다. 즉 나중에 여기서 이게 공간이 양자화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공간이 양자화가 되고, 즉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간다. 이것이 이제 방향성. 그 방향성은 누가 지배를 하느냐? 우리 세계는 어미 블랙홀이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3차원의 세계, 그럼 2차원의 세계는 자식 블랙홀이 지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고, 0차원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화이트홀이 탄생해서 반대의 과정, 반엔트로피 과정, 이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등가성이 아니라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질량은 A차원이고 빛은 B차원이다. A차원이라는 말은 이제 어미 블랙홀의 수직 방향. 어미 블랙홀이 여기 있고 우리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이 중력의 세계라는 거죠. 중력은 우리 세계의 힘이 아니다. 우리 세계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다. 분명 중력 계산은 맞는데 좀 이상하다라고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이것이다. 중력이 A차원이라는 게 우리 세상의 힘이 아니다. 이게 절대 중력. 이게 절대 중력이고 이제 상대 중력은 우리 세상에서 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빛은 B차원이라는 거죠. 여러 번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고, 빛이 정지에 있으면 양자화된 B차원 속으로 숨겨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쨌든 A차원이 이렇게 양자화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XYZ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게 연속의 세계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손수건, 휘말린 손수건에 봤듯이 한번 이렇게 굴곡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A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A가 양자화되어 있으면 그럼 B차원이 또 있습니다. B차원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양자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양자화가 됐다. 이게 양자화 아니겠습니까? 띄엄띄엄의 세계, 정수, 1개, 2개, 3개, 4개. 이거는 개수가 안 세지죠. 이거는 실수입니다. 이게 연속으로 펼쳐지는데 이거는 1개, 2개, 3개, 4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양자화. 그래서 빛이라는 알갱이가, 빛은 베타 알갱이라고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고, 전자는 알파, 빛은 베타. 이게 이 알갱이가 빛이 정지해 있으면 원래 우리가 이제 빛을 파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동인데 우리 세계에 나타나는 파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똘똘똘 말린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게 어미 블랙홀의 자기선이 빛의 속도로 이제 지나갑니다. 이렇게 공간을 휩쓸고 막 지나간다는 거죠. 이 선을 똘똘똘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똘똘똘 말면은 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양자화된 공간 속으로. 그러면은 빛이 여기는 회전하고 있는 거죠. 회전을 했는데 하여튼 정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을 못 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세계에서 이렇게 펼쳐지니까 우리 세계 파동은 우리 세계로 이제 관찰이 되는데, 빛이 정지해 있으면 이렇게 똘똘똘 양자화된 공간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고 우리가 관찰을 못 한다. 그렇다면 플랑크 상수가 무엇일까? 이게 지금 B가 양자화됐던, 그럼 또 A, B, C 차원이 또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 공간은 X, Y, Z, A, B, C 딱 6차원이죠. 6차원 공간이다. C가 양자화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조그맣게 꼬불꼬불. 혹시 이거의 길이, 요거의 길이가 플랑크 상수 아니냐? D는 없으니까. 플랑크 상수란 에너지가 가질 수 있는 최소 단위 아니겠습니까? 최소값. 정수배라는 거죠. 정수배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양자화가 돼가지고, 양자화다. 그래서 빛의 양자화와 중첩, 설명했듯이 이게 양자화라는 거죠. 근데 중첩이 뭐냐? 이렇게 표면, 이렇게 보면은 분명 똑같은 XYZ입니다. XYZ 똑같은 단면을 자른 거죠. 단면을 단면을 칼로 잘랐습니다. 그럼 여기 다 XYZ예요, 여기가 다 XYZ인데 꼬불꼬불해. 빛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알갱이가 이 속으로. 빛의 파동 역시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분명 똑같은 위치에 막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들어갑니다. 그럼 전자는 여기 하나, 여기 둘. 그 왼쪽 전자가 있고 오른쪽 전자가 있다는 거죠. 전자는 두 개가 중첩이 되는데 빛은
엄청나게 막 들어가는 똑같은 XYG 그 위치에 이것이 이제 빛의 양자와 중첩이 되겠습니다. MC의 제곱이 있지 않습니까? I 오메가의 제곱은 상수다. 이걸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MC의 제곱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 우리 세계에 보일 때는 MC의 제곱이고 이것이 숨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우리 세계에서 빛의 속도로 막 직진하는 거죠. 이렇게 빛의 속도로 확 직진합니다. 그것이 MC의 제곱이고 여기 I 제곱 I 오메가의 제곱 똘똘똘 말려가지고 막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회전 에너지가 I 오메가의 제곱이고 즉 이것이 빛이다. 광자는 요소 숨겨진 차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을 못한다는 거죠. 이 에너지가 이거라는 거죠. 이 에너지는 I 오메가의 제곱 이거 각속도이고 이건 회전 간성이고 이거 멈춰 있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럼 또 2분의 1이 왜 안 붙느냐? 똑같은 논리로 계속 빛의 속도로 계속 돌려버리니까 2분의 1이 안 붙습니다. 이거 멈춰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이거 진공 이것이 이거를 막 흔든다고 가정하고 막 흔들었습니다. 얘가 비를 약간 흔들었죠. 흔들면 얘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퉁 하고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면 파선으로 바뀝니다. 여기서는 말았죠. 얘가 빛의 속도 자기장이 이게 똘똘똘 말았는데 튀어나왔으니까 파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파선으로 바뀌면 파선보다도 이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 세계에 나타나면 직선이 됩니다. 이게 착 펼쳐지는 거죠. 여기가 열렸습니다. 열린 게 착 펼쳐집니다. 착 펼쳐지면 그때서야 mc의 제곱으로 빛의 속도로 막 직진을 한다는 거죠. 이제 분명 빛의 속도로 회전을 하였습니다. 빛의 속도로 회전을 하는 것이 빛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는 현상이고 거기에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흔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흔든 에너지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이렇게. 즉 얘랑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 흔들리는 거, 이게 파동을 갖는 거는 추가적으로 비를 막 흔든 거죠. 흔드니까 얘가 툭 튀쳐나오는 것이고 결국 이것 더하기 이게 입자성이죠. 입자성이고 얘가 파동성이고 결국 얘 더하기 얘는 같다. 이거라는 겁니다. 입자성과 직진성, 회전성과 직진성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매질에서 빛 속도의 감소, 매질에서 빛이 속도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 왜 도대체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감소를 할까?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우선 이렇게 빛이 갑니다. 그럼 1m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가 있고 물을 보냅니다. 물을 보내면 이게 1m/s로 가죠. 파이프를 이번에는 한번 휘어보겠습니다. 파이프 이렇게 휩니다. 물을 1m/s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당연히 다 1m/s로 가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빛이 이렇게 가도 1m 빛의 속도로 간다는 겁니다. 휘었어요. 휘어도 빛의 속도로 간다는 겁니다. 공간이 휘든 안 휘든 뭐 중력 레벨이 엄청나게 크든 무조건 빛은 빛속도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 여기에 싱크를 하나 이렇게 달았습니다. 싱크란 말은 이제 빛이 여기 샌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세면은 분명히 이쪽은 1m/s로 갑니다. 근데 이쪽 새는 거는 몇 m/s냐? 이건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물음표. 즉 공간에 구멍이 뚫렸다. 즉 블랙홀, 밤하늘의 블랙홀이죠. 밤하늘의 블랙홀의 공간이 뚫린 것이고 거기는 또 빛속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고 파이프가 시냇물이 있습니다. 시냇물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물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m/s로 흘러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m/s로 흘러가는데 시냇물이 진짜 100% 투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시냇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100% 투명하니까. 거기 위에 통나무가 있습니다. 통나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1m/s로 가겠죠. 통나무가 1m/s로 가는구나. 통나물이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장애물을 만났으니 통나무는 0.5m/s로 간다는 거죠. 장애물을 만났으니까. 그럼 장애물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럼 통나무는 몇 m/s로 갈 거냐? 1m/s로 간다는 겁니다. 왜 밑바닥에 100% 투명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시냇물이 1m/s로 흐르고 있으니까. 즉 광자가 1m/s로 빛의 속도로 갑니다. 근데 이게 매질, 즉 방해물을 만났다는 거죠. 방해물을 만났으니까 광자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 매질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럼 다시 빛의 속도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거는 이것 때문에 막 빛의 속도로 휩쓸고 어미 블랙홀의 자기장이 빛의 속도로 휩쓸고 지나가고 있고, 그것이 만물을 움직이는 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자성이고, 이거는 직진성이고, 이거 진공이죠. 진공에서. 그럼 매질에 있을 때는 입자성, 뭐 예를 들어 절반, 직진성 절반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 또 말이 맞는 거죠. 이게 왜냐? 이거하고 같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상수이다. 그럼 이만큼이 입자성이 있고 이만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입자성이 숫자가 존재하면 이거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속도가 떨어진다. 역시 또 매질을 다 통과하면 다시 이걸로 이제 복원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매질에서의 빛이 속도가 감소하는, 그리고 매질을 벗어나면은 다시 빛 속도로 복원이 되는 원인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빛이 입자성하고 파동성 혹은 직진성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매질에 있는 거 아니냐. 전기파, 자기파, 광자, 이게 손전등이 있습니다. 손전등에서 후레쉬죠. 후레쉬에서 손전등에서 빛을 켜면은 하여튼 뭔가 빛이 쫙 나가지 않습니까? 뭔가가 나간다는 거죠. 빛 쫙 직진을 합니다. 근데 그 뭔가가 내 눈에 보인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게 도대체 뭘까? 뭔가가 나가는 거는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손전등에는. 그래서 그 손전등에 전기를 넣으면 얘 베타 알갱이입니다. 알파 알갱이, 베타 알갱이가 추르르 펼쳐진다는 거죠. 이게 추르르 이렇게 쭉 펼쳐진다. 이것이 막 펼쳐집니다. 쭉 이게 빛의 속도로 펼쳐진다는 거죠. 알갱이가 똘똘똘 말렸던 게 추르르 펼쳐지면서 이것들이 여기 공간을 흔드는 거 아니냐, 막 흔든다는 거죠. 얘 흔드니까 지금 여기 공간을 흔드니까 막 흔들어 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직진을 하게 되죠. 튀어나온다. 사방으로 튀어나온다. 즉 분명 후레쉬에서 손전등에서 뭔가가 직진을 합니다. 직진을 하는 거는 여기 그 전자의 베타 알갱이가 추르르 풀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간이 흔들면 광자들이 사방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그 손전등에서 나오는 그 어떤 빗줄기, 이게 빗줄기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손전등, 우주선, 우주선에서 손전등을 쐈습니다. 그럼 우주선이 뭐 0.6c의 속도로 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럼 이것이 엄청난 속도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멈춰 있든지 뭐 0.6c의 속도로 막 이렇게 지나가든지 상관이 없이 광자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광자는 여기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선이 얼마만큼 속도를 갔든지, 속도가 0이든지 속도가 뭐 빛의 속도로 가든지 상관없다. 무조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요거라는 거, 요거.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뭐 우주선 속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빛의 속도이다. 이것이 전기파가 아닐까. 전자기파에서 이것이 전기파이고, 자기파는 무엇일까? 전기파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자기파가 반드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전기파는 이렇게 추르르 펼쳐지면, 전기파는 요거죠. 추르르 펼쳐지는 것이고, 얘가 비를 흔든다는 거죠. 비 공간을 이렇게 디디디디디 이렇게 흔드는, 이 흔들리는 것이 이게 자기파 아니냐. 파란색.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즉 전기파하고 자기파는 다르다는 거죠. 전기파는 이거고, 자기파는 공간이 흔들리는 게 측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 또 얘가 빛의 속도로 펼쳐진다고 했으니까 추르르 빛의 속도로 펼쳐진다. 우주선이 0.6c로 가면은 이게 펼쳐지는 속도는 c 더하기 0.6c, 1.6c로 얘가 펼쳐진다는 뜻이냐, 또 의문이 있겠죠. 1.6c가 아니라 c.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0.6c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알갱이가 안 된다. 앞에서 제가 이게 풀어진다는 거죠. 이게 알갱이가 아니라 이렇게 풀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얘는 무조건 C로 갈 것이다. 다 이제 소설을 제가 쓰는 거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안. 뭐 어미 블랙홀이 존재한다면
이럴 것이다 라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차원 양자의 법칙. 차원이 양자화된다. 앞에 그 손수건에서 이렇게 양자화 이렇게 된다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즉 변화의 방향은 필히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양자화된다. 즉 우리 세상은 여기죠. 여기니까 왼쪽에서 4차원에서 2차원으로 이렇게 변화가 발생되는 거지 2차원이 4차원으로 변화가 발생되는 건 아니다. 이쪽이라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은 누가 지배하냐? 어미 블랙홀이 지배하고 그 어미 블랙홀은 양자화를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가면은 이게 양자화된 공간이 이렇게 가면은 펼쳐지는 것이고 결국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아닌가라고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필히 그 방향성은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간다. 차원 엔트로피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여튼 뭐 3.0 차원이 있다. 2.6 차원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몇 차원일까? 뭐 합하면 중간값 2.8? 2.8이라고 답변을 하면은 이거는 양방향성이라는 거죠. 2.8이 3.0과 2.6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7이라고 답변을 하면은 이거라는 거죠.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0.1, 0.1만큼 양자화가 돼가지고 이게 다시 반대로 반대 화살표가 안 된다는 겁니다. 2.8이라고 답변을 한다면 왔다 갔다 양방향성. 2.7이라고 답변을 한다면 0.1만큼 양자화가 돼버렸습니다. 반대로 못 간다는 거죠. 이것이 엔트로피 아니냐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죠. 즉 형태가 변한다는 겁니다. 뭐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그런 거 없다. 이상하게 모양이 이상하게 변한다. 중력은 엔트로피 증가인가 엔트로피 감소인가? 엔트로피를 보통 무질서한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질서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중력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이게 무질서한 정도가 맞긴 맞는데 이제 더 포괄적인 단어는 변화의 방향성 정도. 변화는 필히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양자가 된다는 거죠. 중력이 모이지 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변화의 방향성이고 그 왜 모이느냐? 차원이 낮아지니까 차원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다음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전기에너지 이런 거 다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인데 우선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뭐 전기에너지는 우리 방향의 힘이라는 겁니다. 연속의 세계. 이거는 엔트로피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운동, 위치, 전기에너지 이거. 그런데 열에너지가 이상하다. 열에너지란 분자의 진동에너지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 진동을 하는데 이렇게 진동하는 게 아니고 XYZ 아니고 XYZ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수직 방향으로 왜 진동하느냐? 결국은 어미 블랙홀 때문에. 뭐 이거는 저 뒤편 제 9장에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진동이란 우리 세상을 진동하는 게 아니라 어미 블랙홀 방향,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 것이고 그 진동에 의한 에너지는 위로 간다는 거죠. 이게. 위쪽으로. 결국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 둘 다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그 가치, 에너지의 가치가 나타난다. 즉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거죠. 그럼 무질서도 증가하고 왜 무질서가 증가하느냐? 우리 세계의 입자는 N입자이다라고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N입자의 특징, N입자 이렇게 N극 자석의 N극에다가 이렇게 하면 공간을 넓힌다는 거죠. 이게 N입자. 그럼 S입자의 특징, 공간을 좁히는 겁니다. 이게 블랙홀이라는 거죠. 이게 어미 블랙홀의 특징. 그럼 우리 세계 입자의 특징. 자석 이거는 쌍극이죠. 쌍극. 이것이 어미 블랙홀이 이 쌍극을 홀극으로 만든다 이렇게. 그래서 S는 블랙홀로 빠진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 쪽으로. 어미 블랙홀로 여기 사건의 반지평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S 파란색은 이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빨간색은 우리 공간 여기 XYZ 스페이스 여기에 갇히는 거고 이게 우리의 세계, 우리의 우주. 이것의 특징은 서로 넓힌다는 겁니다. 공간을 서로 넓힌다. 공간을 서로 넓히려고 하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해지는 거죠. 원자 하나는 저쪽에 있고 다른 원자 하나는 저쪽에 있고 뭐 그 사이는 대부분 텅 빈 공간.
그 대부분 텅 빈 공간인 이유 n입자이니까 서로 공간을 넓히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질서의 증가이다. 이렇게 해서 차원 양자화 법칙, 즉 차원이 양자화된다. 이렇게 중력 이렇게 뭐 아마 이것이 포괄적인 단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지 않는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그 끈이론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 끈이론 이것이 끈이론이죠. 끈이론 뭐 이거 끈이 있다. 끈이 진동을 한다. 이거 끈이라는 겁니다. 끈이 똘똘똘 말려 있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형태가 바뀐다. 상황에 맞게끔 여기 때는 끈이라는 게 베타 끈이 있는데 여기 있을 때는 똘똘똘 말리는 거죠.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고 에너지를 넣으면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파동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매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매질 속을 여행할 때는 이렇게 되고 뭐 전기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숨겨진 차원이 있다. 이거 XYZ 차원이겠죠. 이게 숨겨졌다고. 그것이 이거라는 거죠. 이거 양자화 됐다. 이게 B가. 이게 막이 있다. 이게 막이지 않겠습니까? 막이 있죠. 막. 이거 이렇게. 이거 아톰 두께. 아톰 두께 정도로 공간이 H축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이 휘말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막. 우리는 이 막을 탈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탈출 불가능. 이 막 속에 갇혀 있다. 단지 차이점은 끈이론에서는 차원을 공간이 9차원이다. 한데 저는 공간이 6차원이다. 제 1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였듯이 우리 우주는 6차원 공간이다. 끈이론은 왜 9차원 공간이라고 9차원 공간에 시간을 더해서 이제 10차원 시공간 왜 9차원 공간이라고 할까? 이거 혹시 쿼크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9차원이 딱 되죠. 이게 9차원으로 하니까 혹시 계산이 잘 맞더라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 따라서 모든 것의 이론은 이렇게 어미 블랙홀을 여기다가 넣으면 모든 것의 이론은 통합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즉 여기 만유인력 법칙 뭐 상대성 이론 맞습니다. 정확히 제가 상대성 이론 제가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성 이론 정확히 맞다. 맞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여기 어미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너를 해석할 거냐 나를 해석할 거냐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상대성 이론 절대적으로 맞다. 상대성 이론 맞다. 근데 만유인력 법칙이 현재의 만유인력 법칙이 틀렸다. 틀렸다는 말은 여기다가 이거 A축을 넣으라고. 그냥 어미 블랙홀을 넣고 어미 블랙홀을 기준으로 A축 하나 더 넣어가지고 만유인력 법칙을 적용하면 그것이 절대성 이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